합성함수의 값이 지금 다함수 fx가 있고 합성함수의 값이 오른쪽에 적분기호도 쓰는 것 같아요.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할 거는 이 함수가 몇 차 함수인지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함수의 값이 1차 함수로 한다면 자변은 몇 차 함수죠? 네, 1차 함수끼리 합성하면 1차 함수일 것 같습니다. 근데 1차 함수의 값을 적분하게 되면 2차 함수일 거고 2차 함수에서 최고참 계수의 값이 소거된다면 1차 함수로 차수의 값 똑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함수로 한다면 fx가 2차면 좌변은 몇 차죠? 좌변은 4차입니다. 2차 함수의 값을 적분하면 3차함수. 그럼 3차하고 4차가 차수가 맞지 않습니다. 그럼 차수의 값은 1차 함수인 게 확실합니다. 그럼 함수 fx 값을 가정하고서 대입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수의 값은 1차인 거 확인했고요. 좌변 값은 두 합성했더니 그 a제곱 x 더하기 ab 이게 지금 ax 플러스 b한테 ax 플러스 b를 대입했습니다. 강원 지금 설명하고 이해되시나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세 값을 적분했더니 t라고 대입해서 적분하라고? 네, 이분은 t 제곱 더하기 x까지? 2차 계수의 값이 소거됐으면 좋겠습니다. 적분했더니 2분의 ax의 제곱 bx 빵대와 빵인가요? 네. 근데 좌변과 우변이 2차 계수가 똑같아야 된다고? 네. 아니 2차이 없구나 얘는. 좌변 2차 계수가 빵이니까 우변도 2차 계수니까 빵이라고요? 네. A 값이 누구죠? 2입니다. 상수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A 값이 2면 1차 계수를 비교하면 되려나? A가 2면 왼쪽은 4x인가요? 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세 값이 t 더하기 3x. 이제 함수 fx를 알고 있습니다. fx의 정체가 2x 플러스 1이에요? 예. 답은 3이고요. 네. 차수의 값 다음 함수로 주면은 차수점 먼저 생각하는 게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20? 20번으로 들었습니다. 20? 두 개 함수 fx하고 gx가 있는데 써있는 걸 보니까 gx 플러스 h 빼기 gx라고 써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세의 값은 비싸게 써있는 것 같은데 x 플러스 h 대입한 거에서 x 대입한 걸 빼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값이 gx의 값을 구해서 문제를 풀라는 것 같습니다. 난 gx가 궁금합니다. gx의 값은 h로 양변을 나누게 해줄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gx를 바로 안 구하고 g'x 값을 구할 생각이거든. 우변 값은 이건가요? 여기다 리미트 달아주려고요. 양변의 극한값을 달아주면 좌변값이 g'x라고요? 우변값은 누구예요? fx 알고 있잖아. 네. x제곱 마이너스 4x입니다. 적분했습니다. gx는 3분의 1의 x 평생 마이너스 2x제곱이요. 더하기 c. 근데 3대입했을 때 1 나온다고? 네. 3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9 더하기 c가 이겨서 c는 10이요. 근데 이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은 거라고요? 네. 근거리 수학에서 그 모든 근의 곱? 네. 모든 근의 고백값이 누군데요? 3분의 1분의 10이어서 30 나옵니다. 마이너스 있어야 돼? 예. 아 그러네.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예.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번이죠?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 23번이요. 옆 페이지 23번으로 갔습니다. (23번엔) 3차 함수가 있는데 저 3차 함수의 값은 t의 값이 1 마이너스보다 같은 범위에서 마이너스부터 t까지 범위의 fx의 값을 저버린 함수의 최대값이 필요합니다. fx를 저버린 녀석의 최대값이 gx라고 합니다. gt, t 값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일단 함수 fx에 대해서 저버린 그림, 절대값 fx의 그림을 먼저 그리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gt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요. gt 그림을 그린 다음에는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fx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fx를 그리고 싶어서 도함 주보하는 중이고요. 빵되는 걸 보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3차함수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네.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그러면 1 대입했더니 그 1, 마이너스 그럼 x축의 값은 약간 위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저버리라고요? 3. 네. 그럼 저버린 녀석의 그림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절대값 fx라고요? 네. 이 점 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1,1이고 이건 저버렸더니 1,3이요. 이 그림에 대해서 마이너스 1부터 생각을 하고요. 예. t의 값 마이너스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여기잖아요. 예.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는 t에 대해서 마이너스 1부터 t까지 범위 있는 값 중에 제일 큰 값을 gt라고 하고 네. 만약에 t라고 하는 값이 한 여기쯤에 있으면 여기 있는 t에 대해서 t라고 하는 함수값은 이 라인상에 gt가 있거든. t, gt 여기 라인상에 t, gt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그림은 마이너스 1부터 t까지 그림은 이 그림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마이너스 1부터 t까지 보면 최대값이 누구예요? 1입니다. 그러면 t, gt라는 점은 t, 1이겠네요? 선생님이 방금 무슨 말을 했냐면 이 부분이 지금 설명한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거든 나중에 t, gt라고 하는 점은 빨간색 라인상에다 찍는 점이죠? 네. t를 대입해서 나오는 gt의 값은 빨간색 라인상에 찍는 점인데 파란색 마이너스 1부터 t까지 구간에서 제일 큰 녀석의 값은 1입니다. 그럼 결국 내가 찍는 점의 좌표는 t, 1이라는 점을 찍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t, 1이라는 점을 여기다 찍어야 될 것 같은데 t, 1?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러면 t라고 하는 수의 값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한다면 여기 라인상에는 마이너스 1부터 t까지 그림을 그렸을 때 마이너스 1부터 t까지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가 지금 마지막 t거든. 네. 그런데 t, gt의 값은 파란색 범위에서도 가장 큰 값이 1인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렇다면은 t의 값이 오른쪽으로 가도 계속 1인 건가 함수값이 gt는?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gt의 값이 1인 모양인데? 여기까지 gt의 값이 1이었다가 t의 값이 살짝 더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때부터는 3도. 큰 값인 녀석은 이 범위에서 제일 큰 녀석은 t 대입한 게 제일 큰 거야? 네. 그럼 그때는 여기 점을 찍어야 되겠네? 마이너스 t까지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은? 그렇다면 그림을 지금까지 설명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그림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이 말이 되시나요? 네. 마이너스 1부터 t까지 범위 중에 제일 큰 녀석을 그림을 그리면 빨간색이 될 겁니다. 빨간색 그림이 gt입니다. 강원아 지금 설명한 거 이해되시나요? 이해된 거 맞아요? 네.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거나 일단 2학기 때, 고2 2학기 때 시험 볼 때 이 gt의 값은 가끔 문제를 풀 때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구하려고 하는 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접근하기 필요합니다. 빨간색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접근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접근하기 시작해가지고 여기 있는 건 직사각형이네? 네. 근데 플러스 1까지 접근할 거잖아. 예.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은 곡선을 접근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나는 제일 먼저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점이 누군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점은 저버리는 거지. 예, 저거. 원래 점의 좌표는 이 점 좌표 y좌표가 마이너스 1이었을 겁니다. 근데 0대 2건 마이너스 1인가요? 네. 그 점이 저 올라갔습니다. 그 점이 저 올라가서 이 점 좌표가 0,1이겠죠? 네. 그럼 외주는 직사각형 하나는 정사각형인 거가? 네. 그럼 정말 정사각형 넓이의 값은? 1입니다. 근데 0부터 1까지는 누굴 접근해요? 그 GT. 0부터 1까지 GT를 접근할 건 이 빨간색을 접근해요? 네. 이 빨간색은 이 부분이 저 올라간 건가요? 예. 저 올라갔으니까 볼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걸 넣어서 부호 바꿨더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네, 이걸 적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적분한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거 구하는 거 아시죠? 네. 적분했더니 마이너스 4분의 1 x의 4제곱 더하기 2분의 3x 제곱 더하기 여기다 이제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던 2분의 5한테 2분의 5면 4분의 10 4분의 10한테 4분의 1 뺐습니다. 4분의 9. 그래서 답은 4분의 12. 그때 분자분모를 더하세요. 답은 17답이네요. 네. 이 문제 유형은 앞으로 자주 만납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게 몇 번이죠? 24분이요. 24번이라고 하셨습니다. 24번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판단해서 접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fx가 우함수야 기함수야? 기억습니다. 네,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왔으니까 기함수는 홀수차 함수, 기함수는 원점대칭입니다. 네. 두 번째 건 마이너스 사라졌으니까 우함수고 짝수차 함수 y축 대칭입니다. 그럼 기함수하고 우함수가 있습니다. 네. 모든 실수에 대해서 f는 기함수, 지혜값은 우함수인데 곱한 거는 기억습니다. 기함수인가요? 네.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x의 3승 같은 홀수차, 네. x의 제곱 같은 짝수차, 곱하면 x의 5승 같은 홀수차인가요? 예. 그래서 h라는 세의 정체는? 기억습니다. 근데 h가 홀수차 함수, 5창, 3창 이런 홀수창만 존재하는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이건 우함수야, 기함수야? 저는 홀수차를 미분했으니까 고맙습니다. 짝수차가 되는 건가요? 네. 여기까지 지금 맞아요? 네. 그러면 x하고 우함수를 곱한 거는 우함수야, 기함수야? 기억수. 네, 이거는 홀수차고 짝수차 곱했으니까 기함수고 얘는요? 기억수. 그럼 기함수일 거면 접근할 필요가 없잖아.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접근하게 되면 기함수일 거면 접근하는 게 빵인가요? 예. 그러니까 기함수일 거면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함수일 거 5를 끄집어낼 건데 5를 끄집어낸 다음에 0부터 3이라고 풀고 싶습니다. 그럼 앞에다 무슨 짓을 해야 되죠? 아, 네. 5를 끄집어낼 거고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를 0부터 3까지로 바꾸고 나서 2배예요?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걸 적분하는 세기값이 10이라고 합니다. 10은 약분했습니다. 적분했습니다. 적분하면 h3 빼기 h0이에요? 예. 그 값 1이었으면 좋겠고요. h의 값은 무슨 함수라고요? 기억습니다. 그런데 h라는 세기값은 다항함수 곱하기 다항함수인 기함수니까 h는 연속입니다. 연속인 함수가 기함수 원점 대칭이면 반드시 원점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함수이기 때문에 h한테 빵 대입한 값은 빵입니다.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요. 빵 대입한 게 빵이기 때문에 3 대입한 값은 1입니다. 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기 몇 번이죠? 네, 저는 더 이상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강훈이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 센수하러 가겠습니다. 문제집 센수 숙제가 없었나요? 뭐라고요? 왜요? 시간은 있었잖아요. 왜 숙제를 못해? 뭐라고요? 또 술 눌러주세요. 138쪽에 138쪽에 890번. 890번 138쪽으로 갔습니다. 가고 싶은데 안 간다. 138쪽 펜은 아니야. 생기출이네. 문제 센수토 138쪽 경아 아예 안 했어? 왜? 맞고 싶어서? 왜 이 새끼 왜 게을러졌어? 인성아 씨 아픈 거 맞죠? 감기 걸린 거 맞아? 루시 숙제 안 해가지고 요령 부리는 거 아니죠 지금?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제가 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성이 지금? 예. 인성이 아프대. 근데 이틀 연속 아파서 좀 의심스러워. 코로나 있지 않을까요? 에이 설마. 보통 코로나 다 걸려서 좀 잘 안 걸리지 않아? 네 친구들 중에 걸린 애들 있어? 최근에 할머니가 걸리셔가지고 주변에 친구들 중에
있어? 정민이 걸렸다던데 지난주에. 정민이 아빠가 정민이 감기 코로나 걸렸다 그러더라? 걔네 싸다잖아요. 아 그러네요. 몇 번이라고요? 890번. 890번으로 왔습니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의 함수 fx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9부터 10까지 범위에서 fx의 값을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속의 함수라고 했지 다양한 함수라고 한 적은 또 없네. 그런데 얘를 9부터 10까지를 구했으면 좋겠는데 한 칸의 범위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조건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0부터 1까지 접근한 건 0이에요. 그런데 n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네. n부터 n 플러스 3까지 범위에 접근한 녀석의 값은 n부터 n 플러스 1까지 범위에 x를 접근한 거랑 똑같다고? 네. 이건 x고 이건 fx 맞습니다. 그런데 대입할 수 있는 모든 정수의 값을 다 대입할 수 있는 모양이야. 근데 내가 필요한 건 9부터 10까지가 필요한데 이 범위가 되게 애매하다. 왜냐면 이건 한 칸짜리인데 이건 세 칸짜리, 이거는 한 칸짜리여서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대입해야 되면 별 수 있나? 0부터 대입할 수 있다면서요. 0 대입했습니다. 0, 3. 그런데 인테그럴 x의 값을 부정적분한 녀석의 값이 2분의 x제곱인가요? 네. 어차피 이 녀석의 정체가 아, 2분의 x제곱한테 대입하시라고요? 네. 그럼 빼면 뭐가 남지? 2분의 2m 플러스는 2분의 맞게 썼나요? 예. 통분했을까? 그냥 쓸까? 그냥 통분에 쓴 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2분의 2n 플러스 1? 예. 여기다 숫자 대입하려면 5변값은 내가 지금 0 대입하고 있죠? 예. 0 대입했더니 2분의 1인가요? 네. 그 다음 1 대입했습니다. 1 보면 2분의 3 나옵니다. 근데 어떤 걸 써먹어서 여기까지 이르러야 될지 이제 그걸 아직 모르겠습니다. 유추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대입했더니 2부터 5까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2분의 5 나옵니다. 적어도 10이 나올 때까지는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예. 3부터 6까지 접근하는 색깔은 2분의 3, 2분의 7. F 4, 7 한 개, 2분의 9입니다. 그리고 F 5, 8 한 개, 2분의 11이고 F 6, 9 한 개, 2분의 13. 그다음에 7, 10 한 개, 2분의 15이고.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9부터 10까지가 필요하니까 7부터 10까지? 4부터 7까지? 1부터 4까지? 거기다 이것까지 하면은 0부터 1까지, 1부터 4까지, 4부터 7까지, 7부터 10까지 파란색 네모를 다 더한 게 누군데요? 0부터 파란색 4개를 더하는 세입값이 0부터 10까지인가요? 네. 0부터 10까지 적분하는 세입값은 누구라고요? 2분의 27. 2분의 27? 네. 그런데 6부터 9까지 3부터 6까지 0부터 3까지 이것들 다 더하면 누군데 3개만 더하면 2분의 21입니다. 0부터 9까지가 몇이라고? 2분의 21이요. 그럼 파란색에서 빨간색만 빼주면 9부터 10까지가? 아, 네. 그래서 2분의 21에서 2분의 17에서 27을 뺐더니 3. 네, 답은 3이네요. 써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풀기 몇 번인가요? 빨리빨리 질문합시다. 시간을 못 풀어가지고. 시단계를 못 풀었다고요?
야 이씨 할 거면 좀만 더 하면 되잖아. 자 오늘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개념 쓰기 좀 힘들어가지고 대학생 힘들어가지고 시간 많은데 오늘 무슨 요일이지? 오늘이 그 수요일? 지난주 금요일부터 수요일까지니까 시간 널널 했었는데 그 안에 또 학교도 있고 할 게 또 있습니다. 학기 중에 또 많이 할 거니까 아 영어가 2시간만 되면 다 할 수 있는데 규민아 내가 숙제가 다른 학원보다 많은 편이야? 너 전에 다녔던 학원도 숙제를 많이 보였을 건데 맞다 그때는 숙제를 좀 안 했다 그랬지? 가훈아 좀만 더 열심히 해요. 지치지 말고. 지난 시간에 정적분의 정의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설명했지? 네. 정적분의 정의는 지금 아직 쓸모가 없지만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드렸고요. 정적분의 정의를 정적분의 기하적 의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는 것은 정적분의 값입니다. 정적분의 값은 함수값을 누적해서 모으는 개념이지 넓이란 개념은 실은 아닙니다. x축보다 위에 있는 그래프가 있으면 각각의 이 점에서 함수값이 양수인 거죠. 이런 점에서 함수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모든 양수인 함수값들을 누적해서 모은다는 개념이고 모든 함수값은 이 3분의 2로 묘사가 되기 때문에 이 3분의 2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더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a부터 b까지 넓이가 되는 셈인가요? 네. 하지만 x축 아래에 있으면 x축 아래에 있으면은 여기 a서부터 b까지 접근한다고 한다면 함수값 자체가 음수인가요? 네. 그렇다면은 a부터 b까지 fx dx라는 녀석의 값은 지금은 면적의 값을 s라고 한다면 이 값은 마이너스 s겠네? 네. x축 위에 있으면 정적분의 값은 양수, x축 밑에 있으면 정적분의 값은 음수입니다. 그 면적만큼의 플러스 마이너스만 달아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의 값을 구하려고 한다면 절대값을 씌워서 a부터 b까지 접근하면 된다는데 뭔 개소리지? 어떤 함수가 다음과 같은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대충 a, 여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c라고 하겠습니다. 인테그럴 a부터 c까지 fx dx라는 녀석의 값은 양이야 그냥? 양입니다. a부터 c까지 정적분의 녀석의 값은 양수값입니다. 하지만 c부터 b까지 접근의 녀석의 값은 도가 뭐죠? 음수입니다. 이거 음수라고요? 네.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절대값을 씌운 녀석의 값을 접근하라고 한다면 절대값을 씌운 거에 접근을 하라고 한다면 누굴 접근하는 셈이지? A랑 아 a부터 c까지는 접어올 적이 없어요? 네. 하지만 뒤에 건 접어려야 되죠. 예. a부터 c까지 fx dx는 그냥 구할 건데 뒤에 건 마이너스 달아줘요? 네. 접어올렸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얘는 원래 양수값이었잖아. 네. 여기 면적의 값을 S2라고 한다면 얘는 S1인가요? 네. X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S2인가요? 네. 얘가 지금 S1인 거고 이거는 마이너스 FX니까 플러스 S2예요? 네. 그럼 결국은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의 값을 구하려고 한다면 여기 면적 더하기 여기 면적을 구하고 싶다면 접어올린 녀석을 가지고 접근하면 되는 거네. 네.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절대값이 쉬고 푸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절대값이 속에 있으면 p 적분함수가 절대값 있으면 그냥 부호만 따지면 되겠네. x축에 있으면 fx, x축 밑에 있으면 적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부호만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넓이라는 게 절대값이 있을 때가 넓이긴 하지만 우리가 저런 식은 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곡선과 x축을 둘러싸인 넓이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그림부터 그리고 나서 이거 풀어드린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 절편값이 누구라고요? x는 1, y는 4, x는 1, 3. 근데 x축을 둘러싸인 면적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여기 면적이 궁금한가요? 네. 여기 면적의 값을 s라고 한다면 인테그럴 1부터 3까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의 값을 접근하게 되면 양수야 음수야? 이거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아야지만 넓이인가요? 네. 난 이거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의 산수량이 제법 많습니다. 여기다 1하고 3의 값을 대입할 생각입니다. 3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습니다. 이번에 합시다. 다시 3분의 4인가요? 네. 두 번째 거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건 3차함수의 값이 기함수인 것 같은데? 네. 기함수니까 원점 대칭일 거 아니야? 그쵸? 원점 대칭인데 x절편 값이 누구죠? 0이랑 1이요. 마이너스. 이게 x절편 값들인가요? x축 둘러싸인 면적의 값은 여기 면적 더하기 여기 면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인테그럴 마이너스 0까지 누굴 접근해요? 이렇게 할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달아야 되니까 네. 그 다음 제의 값은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그냥 접근했습니다. 이거 접근하면 넓이인 것 같습니다. 이거 그만합시다. 귀찮아서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거 접근해서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거는 2차 함수를 접근했고 두 번째 거는 지금 3차 함수를 접근한 거잖아. 그죠? 네. 이 책에서도 좀 이따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할 것 같은데 지금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함수 fx의 값이 ax-알파 x-베타라고 주어진 식이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건가? a가 만약에 암수면 여기 구해보려고요. 자, 저기 면적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인테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마이너스 달아줘야 돼? 네, 맞아요. 마이너스 앞에다 쓸게요. 네. 좀 헷갈리겠다. ax-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a는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2. 그리고 접근하고 싶습니다. 한 줄만 생각하겠습니다.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지금 베타 대입하면서 알파 대입한 거 빼야 되죠? 네. 베타 대입하고 있습니다. 베타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베타 제곱. 순서만 바꿔 쓰겠습니다. 예, 베타 플러스 그 다음 베타 또 대입했더니 2분의 1 베타 플러스 베타 대입했습니다. 더 알파 베타 제곱이요. 이제 알파 대입한 거 빼야 되죠? 네. 알파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 플러스 알파 대입했습니다. 2분의 1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빼야 되니까요. 네. 2분의 1 베타 알파 제곱 더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요. 다 썼나요?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a 곱하기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베타 플러스
이거라고? 네. 그 다음이 베타의 제곱 알파도 있나? 2분의 1 베타 제곱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이 요거부터 하자. 네. 마이너스 2분의 1 베타 알파 제곱. 네, 더하기 6분의 1 알파 제곱. 더하기 6분의 1 알파 제곱. 여기 있는 거 싹 다 묶어주려고 해. 6분의 1. 이건 베타 함수 6분을 묶었더니 베타의 중심 마이너스 3 베타 제곱 알파 마이너스 더하기 뒤에가 마이너스 더하기 그 3 베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6분의 1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 맞아요? 검사해보자. A가 누구야? A가 1인 베타는 누구야? 4 알파는 누구였어요? 알파가 1이요. 맞아요? 네. 넓이 구할 때 매번 이렇게 상수하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6분의 6분의 1 곱하기 3 마이너스 1의 상승이죠. 그럼 6분의 3에서 2분의 10분의 4. 내신 거 맞나요? 근데 이런 문제가 2차 함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앞으로 이런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거든. 무려 수백 번 할 거거든. 근데 수백 번 할 때 계속 이렇게 상수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공식에 대입해서 풀려고 합니다. 반드시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억할 건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 기억할 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이거라면서요. 인테그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ax-알파 x-베타의 값이면 앞으로 이걸 접근할 일이 되게 많거든. 그럼 넓이의 값은 정적분의 값이 우주니까 넓이의 값 앞에 마이너스 달아서 넓이 구한 거죠 지금. 그런데 이거는 선생님 지금 마이너스 뗐습니다. 순수한 정적분의 값입니다. 정적분의 값은 마이너스 6분의 2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이것만 외울 겁니다. 이걸 외워서 넓이를 보려면 마이너스는 달아주면 되는 거죠? 외울 수 있겠죠? 근데 이것만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3차 함수도 4차 함수도 굉장히 복잡한 공식도 있는데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여기가 3차식일 때 4차식일 때 만들 수 있고 식을 정리할 수 있는데 그건 이 공식 자체는 그지 같아. 그래서 외우는 거는 이것만 외워서 풀 거고 아까 했던 이런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외우지 않을 겁니다. 3차 함수는 직접 계산해버리면 되니까. 2차 함수를 가장 많이 풀기 때문에 2차 함수는 그냥 외워버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곡선이 3차 함수가 있는데 절편값은 0, 1, k의 값이 절편값입니다. k의 값은 1보다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수업할 때 모든 3차 함수는 어떤 점 대칭이라고요? 방법적인 모습. 네, 모든 3차 함수는 항상 변곡점 대칭입니다. 근데 문제는 x축으로 둘러싸인 두 군데의 넓이가 있고 두 군데의 넓이가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최고 참교수의 값이 1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을 건데 변곡점에 대해 대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변곡점입니다.
그런데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0, 1, k에서 만났는데 k는 1보다 오른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변곡점이 x축 위에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변곡점 대칭했을 때 여기 넓이가 똑같을 수 있겠죠? 네. 그럼 여기가 지금 0이라는 얘기고 여기가 1이라는 얘기고 여기가 k라는 얘기인가요? 예. 여기 k가 누구라고요? 네, k가 2가 돼서 여기 똑같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건 k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푼 거고 k가 음수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그 변곡점을 열어. 변곡점을 0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 12요. k가 0과 1 됐으면 답을 뭐라고 할 건데? 2분의 1. 이 문제는 변곡점을 푸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풀이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각각의 넓이의 값을 구해서 똑같다는 거고 풀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3차함수는 변곡점 대칭이니까. 자, 곡선과 y축 사이의 넓이. 곡선과 y축 사이의 넓이는 거의 시험에서 잘 내지 않습니다. 교과서에는 곡선과 y축 둘러싸인 넓이가 교과서에는 있지 않습니다. 내용 정리가 참고서에만 내용 정리하고요. 근데 물론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사용해야 될 때가 있긴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주로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 시험도 출제 빈도수는 낮은 편입니다. 아 근데 선생님이 한 가지를 설명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다. 도움이 될까? 좀 어려운 것도 설명 좀 해볼까? 갑자기 방금 전에 모든 3차 함수가 변곡점 대칭이라고 했잖아. 네. 근데 왜 그런지 궁금했어. 증명하려고. 이게 3차 함수인가요? 네, 좀 찾았습니다. 아, 지금 한 바닥 다 써야 되는데. 최고창교수 양수인 함수 fx가 있습니다. 그럼 도함수의 값도 최고창교수 양수인 녀석인가요? 네. 극점의 좌표에서 미분에서 빵인가요? 네. 다시 이 녀석의 값을 새로운 함수로 생각합시다. 이 녀석의 값은 여기가 극점인가요? 최고창계수의 양수인 2차 함수를 미분했더니 최고창계수가 양수인 녀석인가요? 네. 이해되시는 거 맞나요? 이게 f를 미분한 더블 프라임입니다. 이도함수입니다. 이 녀석의 값이 도함수, 이 녀석의 값은 이도함수입니다. 그런데 두 번 미분해서 빵 되는 점이 변곡점입니다. 두 번 미분해서 빵 되는 점이 그래서 변곡점입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함수 fx가 ax의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는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 3차 함수는 변곡점이 m,n입니다. 쌤은 이 3차 함수가 이 3차 함수의 변곡점 m,n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변곡점은 어떻게 얻어쓰는 거라고? F한테 m 대입했습니다. A의 동생 4, B의 제곱, 더하기 Cn 더하기 이게 누구라고요? N이요. 미분했습니다.
또 미분했습니다. 그럼 6AX 더하기 6이요. 거기다 m을 대입했습니다. 6AX 더하기 2분의 N이요. 누구라고요? N. 두 번 비교해서 빵 되는 값이 병목점이라고요? 네. 누구라고요? 0이요. 지금 이 두 개의 관계식을 알고 있습니다. 쌤이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거는 이 3차 함수가 이 점의 대칭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f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n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n만큼 평행구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 변곡점이 원점이 되나요? 그럼 평이동했을 때 평이동한 그래프가 즉 이거 예. fx가 x축방향 마이너스 n만큼 y축방향 마이너스 n만큼 평이동한 요 녀석이 원점에 대해 대칭이면 확인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게 원점 대칭이면은 원래 fx도 병목점 n, 대칭이겠네? 그럼 원점 대칭인지 확인 어떻게 해요? 원점 대칭인지 확인한다는 말은 네, 기하함수인지를 검토하면 되겠네. 저 함수가 기하함수인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럼 기하함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홀수차 함수인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또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거는 이 함수를 찾고 있습니다. 네. 괜히 한다고 했나? 근데 어차피 인터에도 3차가 최애니까. 그래서 기하수이지 않아요? 다 썼나요? 예.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3AX 함수에 더하기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AX구나. 3AX 제곱 N 더하기 3AXN 제곱 더하기 A는 함수. 이미 괴롭습니다. 나는. BX의 제곱 더하기 2NX 더하기 BN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CN 더하기 마이너스 4개요. 밑줄치기 뭐라고요? 아, 밑줄치기가 지워져요? 네. 있나? 3am 플러스 b? 예, X제곱. 있어? X제곱. 아, 여기 있어? 네. 3am b? 뭐라고? 0이. 남은 건 몇 차 정도 남았어? 3차. 이거 3차고 1차. 1차고 1차. 기억 맞습니다. 기하함수이기 때문에 그 원점 대칭이 맞습니다.
그래서 원점 대칭이니까 그걸 다시 평행이동해주면 얘는 평곡점 대칭이에요. 그 대칭이 맞나요? 네. 모든 3차 함수는 평곡점 대칭인 걸 증명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Y축을 둘러싼 넓이는 약간 특이합니다. 쉬운 거 가지고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구하려고 하는 건 먼저 2대2 뺐습니다. 네, 2,6입니다. 4대2 뺐습니다. 네, 4,6입니다.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궁금합니다. 저 직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의 값을 먼저 구해볼 생각입니다.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X를 대입한 함수값을 누적해서 모으는 거죠? 맞나요? 근데 지금은 누구를 누적해서 모아?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X를 집어넣은 함수값을 누적해서 모으는 거잖아? 하지만 지금은 이런 길이를 누적해서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길이를 Y가 2일 때부터 6일 때까지 빨간색 길이를 누적해서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점 좌표는 그래프에 있는 점의 좌표가 x, y죠? 네. 그때 여기 길이는 x야 y야? 그만큼 X입니다. 여기 길이의 값이 x가 여기 길이라고요? 네. 이런 빨간색을 y축 방향으로 2부터 6까지 누적해서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x축 방향으로 누적해서 모을 때는 이렇게 하거든. 하지만 지금은 y축 방향 누적해서 모으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누적해서 모을 거냐면 x라고 하는 값을 누적해서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식은 y는 2x-1이라서 x는 하고 쓴다면 어떻게 쓰지? X는 2분의 Y 플러스 A. 결국은 2부터 6까지 접근하고 싶었죠? 예. 2부터 6까지 2분의 y 플러스를 누적해서 모으는 건가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x는 하고 쓴 다음에 이걸 접근하는 겁니다. 이게 y축 방향으로 누적해서 모을 때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엄청 많은 애들이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푸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빨간색 길이를 2부터 6까지 누적해서 모을 겁니다. 자,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어떤 함수가 y는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를 a부터 b까지 누적해서 모으고 싶습니다. 지금 이 빨간색 x라고 하는 길이는 이 점의 x좌표가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의 값들을 a부터 b까지 누적해서 모으면 그게 넓이일 것 같습니다.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y축 방향 모으고 싶습니다. 모으는 거는 x라고 하는 길이를 누적해서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반드시 x는 하고 정리하는 건가요? x는 하고 정리했을 때 새로운 함수로 방금 전에 바꿨던 것처럼 이렇게 지칭하는 것 뿐입니다. 이건 fx라고 지칭한 거고요. 이건 gy라고 지칭한 것 뿐입니다. 그럼 x값을 지우고 x값 대신에 gy를 대입해서 누적해서 모으면 된다고요? 반드시 y는 하고 표현된 녀석의 값을 x는 바꿔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그림이 왼쪽에 있으면 y축 오른쪽에 있으면 정적분의 값은 양수값인데 y축 왼쪽에 있으면 x가 음수이기 때문에 음수값을 누적해서 모으는 거죠? 네. 그래서 왼쪽은 음수인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는 요즘 교과서에는 y축 방향을 둘러싸인 넓이는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함수에서 풀어준다는 수능이 낫겠지? 자, 무리함수가 있습니다. 어떤 무리함수가 하나 있는데 이 무리함수는 루트 x라고 하는 무리함수입니다. 근데 1부터 2까지 적분한 넓이의 값이 궁금합니다. 1부터 2까지 여기 넓이가 궁금합니다.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y 제곱 이게 x라고 정리되기 때문에 x 루트 x의 값이 y여서 제곱하자고요? 네. 이 녀석을 무조건에서 모를 겁니다. 이렇게 맞죠? 네. 곡선과 곡선 사이의 넓이도 이제 설명해 봅시다. 중학교 3학년 때 함수하고 함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방정식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훈련이 안 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 중3 때, 고1 때 두 함수의 관계를 배운 다음에 그 관계를 해석 못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일단은 fx하고 gx라는 녀석의 값이 있습니다. 근데 두 녀석의 값을 똑같다고 본다면 이 방정식의 근은 교점 x좌표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fx에서 gx를 빼도 이 방정식의 근은 뭐죠? 아, 똑같은 식이니까 근은 알파 베타인가요? 네. 근데 fx는 2차 함수, 아래부분 2차 함수에서 직선을 빼봤자 어차피 최고점 계수는 똑같은 2차 함수인가요? 네. 그때는 좌변값은 fx-gx고요. 우변의 깡은 누구죠? 깡은 x축을 얘기하나요? 예. 그때 만나는 교점이 알파 베타인 거죠? 여기까지가 중학교 3학년 때 훈련한 내용입니다. 이거의 근과 이거의 근이 똑같다는 게 중학교 때까지 훈련입니다. 두 함수에 대해서 둘러싸인 넓이 있죠? 두 함수에 대해서 둘러싸인 넓이의 값은 이게 지금 둘러싸인 넓이인 것 같습니다. 그 넓이의 값은 이 넓이랑 항상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적분 파트입니다. 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왜요? 선생님 저기 말이 돼요? 왜요? 자, 선생님이 먼저 그린 녀석의 값은 이런 fx를 그려봤습니다. 이런 직선도 그려봤습니다. x축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a에서 b까지 접근할 생각입니다. 여기 넓이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의 값은 노란색 넓이인가요? 예, 그렇죠. 거기서 뺐습니다. a부터 b까지 gx dx 값을 뺐습니다. 여기 빨간색 넓이인가? 노란색 넓이에서 빨간색 넓이를 빼주면 그게 둘러싸인 넓이가 나오나요? 네. 범위가 똑같은 정적분 하나 합칠 수 있죠? fx 빼기 gx dx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그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둘러싸인 면적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위에 게 fx고 아래 게 gx입니다. a부터 b까지 fx dx의 값은 여기 노란색 넓이입니다. 빨간색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빨간색 넓이의 값은 a부터 b까지 gx의 값 x축 밑에 있으니까 적분하면 음수라고요? 네. 마이너스를 달아요? 어차피 이거는
그러면 상황이 이런 거 아니야? 둘러싸인 면적은 x축의 위치에 상관이 없나 본데? 둘러싸인 면적의 값은 설령 x축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거야. x축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 둘러싸인 면적은 x축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고요. 두 함수인데 저거까지 확인해 드릴까? 난 둘러싸인 넓이 곡선이 지금 fx, 밑에 직선이 gx입니다. 자, 빨간색 넓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 넓이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거기서 빼려고 합니다. 노란색 넓이가를 빼려고 합니다. 노란색 넓이가 누군데요? 이걸 빼야 되죠? 네. 그럼 빼게 되면 어차피 fx 빼기 gx가 적분한 거야? 네.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요점은 이겁니다. fx하고 gx로 둘러싸인 넓이가 궁금합니다. x축의 위치는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x축이 어디 있는지 간에 무조건 위의 곡선에서 아래 곡선을 빼서 적분한 게 둘러싸인 면적입니다. 항상 위에서 아래 걸 빼야 됩니다. 가장 헷갈리는 거는 x축의 위치에 따라서 넓이가 달라지지 않나? 이런 착각이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에서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필요합니다. 다 2차함수 나올 것 같은데? 그럼 공식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까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알파부터 베타까지 ax 알파 x 베타까지 누구라고요? 반드시 요 녀석의 값이 2차함수일 때 생겨갑니다. 자, 곡선은 위로 굴룩입니다. 직선은 기울기 마이너스 1입니다. 난 둘러싸인 면적이 궁금합니다. 교점이 알고 싶습니다. 갔다 오고 났습니다. 맞겠나요? 네. x축은 그리지 않습니다. x축을 그리는 순간 헷갈립니다. 넓이를 구할 생각이면 어떻게 구하자고요? 0부터 4까지 누구에서 누굴 빼자고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자고요? 뺐습니다. 0하고 4의 값은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끝에 있는 범위인 건 교점이니까요. 공식 사용합니다. 되신 거 맞나요?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건 아래로 부르기고 두 번째 건 위로 부르기 포물선이 있습니다. 아래로 부르기 포물선은 대칭축이가 6분의 3인가? 위로 부르기 건 대칭축이 누군데? 대칭축 값이 2분의 1인가요? 그럼 두 개의 포물선이 있습니다. 교점 구하고 있습니다. 교점 구하고 있다고요. 하나로 마이너스 1이고 하나 3이.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x축은 그리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누적해서 모을 겁니다. 위에서 아래가 뺄 겁니다. 어차피 이거의 근이 이거 두거였죠? 이 방정식의 근이었으니까 부호만 바뀌었으니까요. 공식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식은 2차 함수일 때 무지막지하게 많이 사용할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3차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시고요. 그 접선하고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궁금합니다.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아마 극점은 존재할 것 같은데 미분의 3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극점 좌표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1,1이라는 점의 좌표는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이런데? 쌤이 접선을 갖다 그렸습니다. 이런데 1,1 있나봐요? 근데 나는 fx, 흰색은 누군지 알고 있는데 fx, 노란색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노란색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한 건 딜리베요? 기울기가 누군데요? 기울기 누구냐고요? 기울기 2예요? 이게 지금 접선인가요? 1,1 지나고 기울기가 2가 된 직선?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 넓이가 궁금하다면서요? 여기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은 이 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갖다가 놨습니다. 조립제법을 하고 있습니다. 1로 도모하면 될 것 같은데 1이 중근이니까 괜히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2라고요? 접근하려고 합니다. 인테그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둘러싸인 넓이가 오고 있습니다. 위에 거 빼서 아래 거 빼야 되나요? 아까 계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위에 거 빼기 아래 거가? 3차 함수 빼기 1차 함수까지 했습니다. 그럼 저것만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공식이 없습니다. 접근한 다음에 숫자만 이건 되는 거죠? 이건 못하겠습니다. 학원에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했으면 그만했을 건데 뭐 이렇게 부고 난리예요? 못한다고.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다음 두 개의 곡선 사이의 넓이의 활용을 구하고 싶. 곡선 사이의 넓이의 활용은 뭔 개소리지? 뭘 활용하라는 얘기야? mx라고 하는 직선이 원점을 띠는 직선인데 포물선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직선이 2등분한다고? 그랬을 때 m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포물선은 지금 위로 보면 포물선이 있습니다.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값은 파우인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y는 mx라는 직선은 원점을 지는 직선이긴 한데 기울기를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mx라는 선이 넓이의 값을 2등분했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이 문제가 제법 까다로운 그지 같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넓이 얘기하는 거야? 여기 넓이가 전체 넓이의 절반이라고? 그럼 전체 넓이가 필요합니다. 전체 넓이는 0부터 1까지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체 넓이의 값은 0부터 2까지 이거예요? 전체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전체 면적이 3분의 3이면 여기 면적은 몇이라고요? 선생님 밑에 것도 3분의 2잖아요. 선생님 밑에 걸로 풀어요. 밑에 거는 산수를 두 번 해야 됩니다. 밑에 거는 노란색하고 x축 사이 넓이랑 흰색과 x축 사이 넓이를 두 번 계산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위에 거는 한 번만 산수하면 되니까 위에 걸로 풀어야 됩니다. 내 말 좀 납득하시나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이 점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에서 어차피 이거랑 이거 똑같다고 놓을 거 아니야? 똑같다고 놓게 되면 근이 누구야? 똑같다고 놓게 되면 근이 누구냐고요? 근해값은 2-m인가요? 여기 근해값은 2-m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 유사한 문제 중에
제일 가끔 문제야 이게. 그래서 이 근행값을 m으로 표현될 수 있게끔 준 거야. 근데 어떤 문제들은 이 방정식의 근이 m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풀겠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이 점의 좌표가 m이라는 문자로 묘사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 점을 쌤은 일반적으로 알파라고 문자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E-m인 거 알고 있습니다. 알파라고 하는 게 E-m인 걸 알고 있지만 다음을 위해서 알파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섹션 넓이의 값이 3분의 2였으면 좋겠습니다. 섹션 넓이의 값은 누굴 적분해? 포물선에서 직선을 뺀 걸 적분해요? 이게 3분의 2였으면 좋겠다고요? 영하고 알파가 그럼 맞아? 어차피 이게 빵 되는 녀석의 값이 영하고 알파였잖아. 네. 공식 사면 되겠네? 여섯 뺐습니다. 알파의 값이 양수값인 것 같은데? 그때 n값을 구하세요. 되신 거 맞나요? 지금 이 문제는 E-는 놓고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그렇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점 좌표를 잘 모를 때는 알파를 잡고 풀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중요한 문제 정형부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나? 너무 많아. 야, 이게 마지막 챕터였어? 예. 내가 이렇게 수출을 빨리 끝냈다고? 한 달 40일 만에?